2019년 공천 과정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과 요구를 하고 그래서 제가 더 같이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잠깐만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다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좀 밝혀줄 수 있습니까? 과도한 공천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사람 공천장 주라라고 구체적으로 요구를 해왔다라는 겁니까? 전 숫자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몇 명? 그렇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럼 국민의힘이 정광 목사를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단계에서는 예. 당에서 축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 때로 내 기억이 되는데 전 목사 측에서 책임당원을 우리 당원에 많이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부 경선 때마다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그 최고위원이나 그다음에 그 뭐 당대표 나온 사람들이 거기에 손을 안 벌릴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제기된 거예요. 그래서 이참에 책임당원을 전수조사를 내야 돼요. 우리가 200석 만드는데 절대 방해 놓지 마. But you must not distract us 알았죠? in this movement. Do you get this?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수십만 명 국민의힘 정당에 다 들어가 있어. So now we have to register to 까불지 people 마, 이 card. 자식들아. 지금 국민의힘 정당에 들어가 있는 사람 손 들어봐. Raise your hand if you're 봐. registered to people. 정강훈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You must 자식들아. not make little of me. 자, 이번 주제 제목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전수조사 필요하다. 정광훈 세력 축출론. 지금 국민의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축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뭔가 이번에는 선을 그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지금 방금 영상으로 그런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화면으로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 자, 여기 보면 하태경 의원입니다. 정광훈 이중 당적자들 전수조사에 출당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이면서 정광훈 목사가 만든 또 당도 있죠. 그러니까 이중 당적일 수도 있다. 정광훈 세력과 완전히 선 안 그으면 미래가 없다. 강력히 이렇게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요새 당에서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좀 패널 네 분 좀 나와 계신데 우선 장윤선 전시 전문 기자께요. 지금 영상에 나왔을 때 황교안 전 대표가 오늘 인터뷰에서 과거 얘기를 끌으면서 당시에 정광훈 목사가 공천 요구를 했다. 네. 그러면서 뭐 구체적인 어떤 몇 명이라는 얘기하는데 꽤 많다는 분위기로 얘기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일단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사안 아닙니까 이거는요? 그렇죠. 그리고 진행자가 여러 명 되냐 그랬더니 여러 명이 아니고 그러면 십수명 수십 명이 되냐 그랬더니 거기까지 하자라고 하고 인터뷰를 마무리를 그렇죠. 지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 2자리 이상의 자리를 요구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 스스로도 이건 좀 아니지 않냐라는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정광훈 목사 측하고 제가 연락을 하려고 계속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연락이 안 됐습니까? 예, 지금 전화를 안 받는데 4월 9일 이번 주가 이제 부활절인데요. 4월 9일 그리고 4월 15일 두 차례의 집회를 지금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에서 또 어떤 폭로가 쏟아질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관련해서 제가 황교안 대표 측에 또 전화를 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컨대 전광훈 목사 측에서 또 주장을 하면 그에 대해서 계속 고소하겠다. 하나하나 다 고소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전이 계속 또 추가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지금 상황에 그렇게 따라서는요. 보입니다. 네. 일단 황교안 전 대표가 사실은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오늘 꺼낸 거거든요. 자, 민현주 전 새누리당 의원께요. 지금 얼마 전에도요. 이 정광훈 목사 여러 가지 얘기를 꺼냈는데 그중에서 공천과 관련된 발언들이 좀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황교안 전 대표가 과거에 공천 요구를 했다라는 주장을 꺼낸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년 총선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공천 요구를 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뭐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 정광훈 목사와 그 세력들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이거에 대해서 사실 논란도 되고 있거든요. 그 논란의 연장선에서 지금 황교안 전 대표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공방이 오가고 있고요. 뭐 사실 폭로다 아니다 허위 사실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광훈 뭐 지금의 지금 황교안 전 대표의 이야기에 따르면 앞으로 이번 내년에 다가오는 총선에서도 정광훈 목사가 그렇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문제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황교안 전 대표가 지난 일이지만 이제라도 이 문제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는 건 저는 평가하지만 지난 공천 때 있었던 안 좋았던 일들에 대해서도
먼저 사과와 반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전 수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과 관련된 문제도 명확하게 밝히고 사과할 필요가 있다. 네. 왜냐하면 저희 지난 총선 때 공천 관련해서 2020년도 공천 관련해서 사실은 의구심이 나는 공천들에 대한 비판도 있었거든요. 그걸 황교안 전 대표가 모를 리 없습니다. 뭐 지금 인터뷰에서도 나오지만 뭐 몇 명이 아니라 수명이 아니라 뭐 수십 명이다라는 거에서 부정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사실은 정광훈 목사가 계속 저렇게 폭로전을 하고 거리 아스팔트 시위를 통해서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가한다면 사실 속수무책으로 국민들의 여론은 나빠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을 더 이상은 선긋기를 하자라는 그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과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성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전 대표가 분명하게 입장을 좀 밝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는데요. 윤희석 대변인은 말씀하시는 게 당의 어떤 생각으로 비춰질 수도 있어요. 지금 대변인 맡고 계시니까요. 앞서서 지금 홍준표 시장,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등 굉장히 정광훈 목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내면서 선을 그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세력을 축출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꺼냈거든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이 이중 당원들을 잡아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이중 당적을 가진 당원들을 뭐랄까요? 이걸 무슨 표현을 써야 되니까 이걸 가려내서 탈당을 시키는 방법.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당에서? 물리적으로는 어렵죠. 왜냐하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그 당의 당원 명부를 저희가 확인을 하고 저희 당의 당원 명부와 비교를 해서 동일인을 속아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당의 당원 명부를 저희가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비교를 해서 일단 찾아야 되니까. 일단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지금 당원 가입할 때 사실은 추천자를 쓴다면서요? 누가 추천했는지. 그래서 추천자가 만약에 정광훈 목사라고 돼 있다라면 이건 이중당적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을 당에서 배제를 시키는 방법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단순히 추천인을 정광훈 목사라고 썼다고 해서 어떤 이유로 그분들을 당원이 아닌 신분으로 되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는 4가지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탈당 권유나 제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추천인이 전광훈이라는 이유로 탈당 권유 또는 제명을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생각도 해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반발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광훈이 추천인이라고 하는 것과 당에 해를 끼친 거하고 인과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인과관계 설명하시는데 이제 정우택 변호사께서 약간 법적인 설명을 해주실 것 같아요. 말씀하시죠. 정당법에는 이중당적을 가질 경우는 처벌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게 잘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대부분 출마하는 분들이 나중에 등록할 때 선관위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걸 진짜 해결하고 싶으면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됩니다. 수사기관이 정광훈 그쪽에 있는 당원 명부 입수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해서 비교해보면 되거든요. 그분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이중 당적 가입된 사람들이 싹 처벌을 받아요. 이게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이건 제명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민감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찌 보면 이거는 뭐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정당들이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중 당적을 갖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심지어 뭐 국민의힘에 있고 민주당에 있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지방에. 그런 분들도 있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사실은 그동안 누가 딱 밝혀서 이거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싹 다 정리해서 처벌하자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정광훈 목사만 문제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다 문제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보기에 정광훈 쪽 추천한 분들만 골라서 딱 한다. 그러면 법적 형평성 문제도 생겨요.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예요. 그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예요. 민현주 전 의원님. 그리고 저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또 이슈가요. 추천인에 정광훈 목사라고 쓰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아요. 그렇겠죠. 또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추천인을 통해서 정광훈 목사 세력들을 축출한다라는 거는 선언적인 거는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실천하기가 어려운 문제고요. 실제로 아마 하태경 의원도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 강성 극우 세력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정광훈 목사를 추천인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치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광훈 목사 세력을 추출한다는 거는 말만 추출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죠. 당 지도부나 예. 국민의힘의 앞으로의 지향점이 예. 정광훈 목사가 주장하는 저렇게 극단적인 형태의 정치의 모습이 아니면 전 자연스럽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흐름을 봅니다. 달리하는 네.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네. 자체가 축출이다. 네. 예, 장윤성 기자. 사실 이제 김재원 수석 최고 예. 문제가 벌어졌을 때 사실은 그 김기현 당대표가 누구보다 먼저 나서서 그 문제를 정리했어야 됐다. 그러면서 리더십을 보여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예. 않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이 나빠지고 지지율이 떨어지고 예. 뭐 이런 상황이 계속 가면서 뭐 급기야는 홍준표 시장 오늘 아침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리더십에 그렇습니다. 대해서 질타를 했는데 뭐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스팔트 보수 쪽 취재를 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 정광훈 목사 이제 그런 얘기 할 거라는 거예요. 국민의힘으로부터 우리는 배신당했다. 아스팔트 태극기 전사여 다 같이 모이자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다시 앞으로 세력화를 다가올 할 거다. 집회나 이럴 때 그런 그렇죠. 얘기를 할 수 있다. 예, 그런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아스팔트 보수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무슨 얘기냐면 선거 때는 표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다가 예. 선거가 끝나고 다음 선거까지 텀이 있고 여론조사 상 본인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니까 이제 손절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송호택 변호사 이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도 당 안팎에서 나오는데 아니 전당대회 때는 가만히들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는 가만히 있었던 거는 뭔가 표심에 당원 표심에 호소하려고 가만히 있다가 끝나고 나서 시간 좀 지나서 요새 지지율이 흔들흔들하니까 이제서야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까? 이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지금요. 그런 시각이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축출해야 되는 분들은 당 지도부나 아니면 이제 친윤이라 핵심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찌 보면 지도부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현재 지도부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제 신세를 졌거나 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한다. 그렇죠. 김재원 최고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말을 안 꺼내겠다고 했지 우리가 설은 긁겠다. 이분들하고 같이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홍준표 시장이나 하태경 의원이나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도부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분들 돈 지도부는 받아서 뭐 아니에요. 된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아실 게 없죠. 중요한 거는 지금 대표, 그다음에 최고위원, 지도부에 있는 분들이 과연 이거를 선긋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데 예. 사실상 제가 보기엔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쉽지 않다. 그리고 그냥 정광훈 목사하고 멀리하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올 거다. 예.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이분들이 막 들어와 있는데 그냥 이게 사실은 당비는 뭐 1,000원, 2,000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그냥 남아 있으면서 우리는 계속 가져갈 거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죠. 알겠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 발언 기회 요청하셨는데요. 좀 준비된 영상이 있어요. 보고 좀 천천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기현 대표가 관련해서 좀 한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 좀 당 상황이 좀 어수선하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뭔가를 좀 단단히 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힌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당 대표로서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시각 이후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당원을 부끄럽게 만드는 언행에 대하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당헌 당규에 따라 당 대표에게 주어진 권한을 보다 엄격하게 행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이 비상 상황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장애 요인이 되면 누구든지 엄정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자, 윤석 대변인.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그거예요. 김기현 대표가 이른바 정광훈 목사와 정치적으로 헤어질 결심을 할까? 이게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만났어야 헤어질 결심을 하죠. 지금 만난 적도 없다. 현근택 변호사께서 예. 저희 당 상황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시청자분들께서 대단히 오해하실 만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 그 얘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정광훈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이 대거 당원이 된 다음에 예. 투표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예. 그 영향이 김기현 대표 또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당선에 기여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시각이 때문에 있는 거죠. 예. 헤어질 결심을 못한다. 이 논리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본인들을 따르는 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이 되라. 가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미는 후보를 만들자. 이 얘기를 한 시점은 작년 12월 이후입니다. 저희 당 전당대회는 올해 3월 8일에 있었고요. 예. 저희는 석 달 이상 책임당원으로서 당비를 납부한 사람에게만 투표권을 줍니다. 그렇다면 11월 이전에 당원이 되신 분들만이 지난 3월 8일 전당대회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기간이 안 맞는다는 말씀인가요, 지금요? 그 충족할 그렇죠. 기간이? 지금 현재 전광훈 목사를 예. 따르는 분들이 얼마나 저희 당원이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예. 적어도 지난 3월 8일에 있었던 전당대회 결과와 그분들의 당원 가입 여부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겁니다. 최근에 정광훈 목사가 당원 뭐 얘기하면서 수십만 명이다 막 이런 얘기를 꺼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불가능한 얘기죠.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본인의 정당을 그렇게 키우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정치활동 하시면 됩니다. 왜 예. 저희 당에 가입을 시켜서 이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기간상 이게 석 달 꽉 쳐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지금 이런 반박하는 말씀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 장윤선 기자. 예, 그 윤재옥 원내대표 오늘 당선된 예. 분인데요. 그 극우와 철저하게 거리를 두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마치 정광훈 목사가 뭐 국민의힘 정치인들을 막 거론하면서 심지어 이 땡땡 저 땡땡 하면서 욕설까지 섞어가면서 사실 뭐 우리 아니었으면 정권 교체 됐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단칼에 자르지 않고 좀 뜨뜻미지근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적 오해를 낳은 이런 측면이 저는 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팽팽하게 양립하고 있는 가운데 무당파층이 지지정당 없음층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오늘 갤럽 조사 보면 28%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의 사실상 3분할된 구도이기 때문에 결국 다음 총선에서 중도를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 전략 차원에서라도 정광훈 목사하고 확실하게 선을 긋고 극우 정당은 아니다라는 여러 가지 표징 등을 빠르게 보여줘야 국민적 오해가 불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현주 전 의원님께 이 주제 관해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더군요. 근데 그동안 많은 분들이 설명하는데 그게 명쾌하진 않아요. 정광훈 목사하고 황교안 전 대표는 왜 멀어진 겁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손을 잡는 관계라고 인식되지 않았습니까? 네. 왜 멀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두 분이 예. 부정선거 불하더다 이런 얘기까지 들 정도로 네, 저희 2020년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 목소리를 냈거든요, 계속해서. 네. 예. 근데 사실은 그 당시 2020년도 총선 결과에서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거는 맞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상 많은 증거들이 있거든요. 선거 관리가 부실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비판점들이 있었고 이번 뭐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시겠지만 대선 때도 바구니에다가 표를 이제 받아서 나르는 이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관위의 선거 관리가 굉장히 안일하게 이루어졌다. 큰 지적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은요. 근데 2020년도에도 비슷한 지적들이 많았고요. 뭐 투표용지가 어디서 뭉텅이를 발견됐다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두 분이 그거를 부정선거라고 해서 강력하게 이제 광화문에서 시위한다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전국을 흔들었었죠. 그런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사실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그때의 인연을 중심으로 아마 전광훈 목사가 전당대회 때 많이 도와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황교안 전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야기를 안 했거든요. 뭐 김기현 대표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뭐 당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상당히 방향 전환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서 아마 정광훈 목사 입장에서는 나와 한길을 간다고 생각했던 황교안 전 대표가 나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시위 때 정광훈 목사가 황교안 대표가 지난 총선 때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들을 폭로성으로 말을 많이 했고 황교안 전 대표는 그거는 허위사실 유포다라고 지금 고발한 상태고요. 결과는 같이 손을 잡고 단상에도 올라가고 주장을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고발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면서 축출 얘기까지 꺼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정광훈 목사 얘기를 하면요. 국민의힘 분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한 분은 막 이거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다른 분들은 뭐 그게 뭐 이게 생각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좀 갈립니다 지금 모습이.